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오늘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또 매주 나와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쪽집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아는데 진짜 쪽집게세요. 우리 한번 다시 새로 많이 들어오신 제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김장수 박사님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나오셨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가셔가지고 여론조사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 대충 하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그 여론조사,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기법도 다 거기서 배워오셨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우리 이 자유우파 진영의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를 다 여론조사를 책임을 졌던 그런 분입니다. 2007년 유명했던 그 박근혜 이명박 싸움에서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 팀장을 맡아가지고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으로 내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예. 그때 그 적장이었던 겁니다. 여론조사로 이겼고, 그리고 그 MB 청와대에서는 거의 5년간 선임 행정관 하시면서 여론조사 팀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근혜 선거에서도 또 할 수 없이 예. 불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여론조사 팀장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홍준표, 그때 좀 형편없는 전황이었지만은 또 할 수 없이 또 의리상 끌려가가지고 그때도 여론조사 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쪽집게라는 건 저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족보가 있는 이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공직 마치고서는, 청와대 공직 마치고서는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로서 원자력 안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통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황태순 TV에 나와서 대통령 여론조사 정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는 이건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서 경기도 광주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 당협 갖고 있는 게 분석에 많은 착지 현상이 일으키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대통령 우리 김 박사님 전공부자인 대통령 여론조사 이거 너무 높게 나와요.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거니까는 오늘이네? 맞죠? 이거 오늘인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라는 게 잘한다는 게 52%, 52.4%라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선 여론조사나 총선, 이 선거 결과를 제가 크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유별난 쪽집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한국의 선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움직임은 되게 규칙적이고 그래서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격변을 하고 요동을 치느냐? 여론조사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를 읽는 독법이 한국 언론에서 호들갑을 자꾸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0뭐다, 그럼 무지하게 높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10년이죠. 2010년에 여론조사가 어땠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예를 들자면 20% 이상 앞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선거 당일날도 그런 보고서가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계속 왔어요. 근데 실제는 0.02%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이 호들갑 떨고 아주 별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세요. 근데 여론조사는 중구난방으로 틀려요. 후지닥는 거네. 그렇죠. 한국의 여론조사. 그리고 후지닥. 언론은 그 틀린 결과를 또 막 확대해서 그래요. 좀 좋을 때는 압승을 한다, 한국당 180석 나온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틀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국 선거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와 그 이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면 틀리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기반한 언론 보도는 참 자주 그것도 크게 틀리죠. 그러고 나서는 대이변이다, 민심이 움직인 건 민심이 아니고 자기들 여론조사가 잘못됐던 거예요. 이번 주 50.4% 객관적으로 보면 예. 판문점에서 회동을 잘해서 팍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한국 선거의 기본은 뭐냐면 흔히 우파,
자유우파라고 하는 지형이 35%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깨진 경우는 이제 한두 번에 불과하고, 그 저쪽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지형도 3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대패하고 뭐 대승을 하느냐, 이 중도층 30%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 진영 35라는 게 어디냐면 그쪽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임기를 마치고 당시 이명박 정동영이 맞붙었을 때예요. 그때 정동영 후보가 25가 나왔지만 그때 그쪽에서 나온 문국현 후보까지 하면 35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30가 나왔죠. 좌파 진영의 기본표는 35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 때 42% 받았는데 예. 52%면 그때 플러스 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 포인트 그렇죠. 더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대선 때 얻은 표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들여다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금 뭐 52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에서도 50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 됐다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저게 뭐 여론조사를 하면 안 찍었다 이런 사람까지 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때로 한참 한 60%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선거에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60% 잡혔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42%만이 답을 해야지 맞는 건데. 그렇죠. 지금 60%가 그렇게 되면 응답하니까 60%가 잡힌 거죠. 그거에 의한 과대 대표가 당연하죠. 포션이 많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원래 호남 분들은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가 잡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30% 잡혔다. 그럼 우리가 그건 디스카운트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모인 게 그겁니다. 저쪽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잡혔다. 그거를 재는 객관적인 기준은 2017년에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그 비율만큼 잡혀야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많이 잡히고 홍준표를 그러니까 찍었다. 예. 제가 이제 듣고서 이해한 거는 자 일단 이 좌파 진영도 한 예. 자유한국당이 망했다 그러더라도 일단 35%의 강력한 지지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지만 있는 것이고 예. 여론조사 기법에 있어서 약간 저 오류, 저 후지게 예. 조사를 해가지고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론조사 나오면 꼭 이 여론을 누가 발주했느냐를 봅니다. 예. 리얼미터도 뭐 그렇게 뭐 상당히 뭐 신뢰가 높은 뭐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크기도 규모나 이런 거 볼 때 발주를 TBS에서 해서 박원순 씨가 하는 교통방송이죠, TBS가. 거기 사장이 또 제 후배인데, 이 친구죠. KBS PD 할 때 차베스 정권 잘했다고 이제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시비를 걸리고 있는데, 발주처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거죠. 조사기관이 발주처 예, 그런 뭐 측면이 기분도 뭐 있는데, 고려를 근데 해야 이제 되는 문제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은 원래 이제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조작 논란까지 가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질문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작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샘플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극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 맞아요. 이분들이 많이 응답을 해서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리얼미터에서 예를 들면 전교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설문이 아주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병이 들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누가 이렇게 설문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샘플에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뭐 세상을 보는 건 예. 상대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문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야 뭐 42 받은 사람이 52 받았으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 그 지지자들 입장에 처음에는 83% 4%까지 그렇죠. 87% 예. 갔다가 지금 50까지 떨어졌으면 뭐 거의 뭐 많이 도망간 거고. 그러니까 그 과대 샘플링 문제를 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40%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0%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 50이다 이러면 현실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5 정도로 봐야 된다. 35% 정도. 그리고 35도 뭐 어떤 분들이 야 그렇게 높냐 하지만 35는 선거에서 참패하는 지지율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압승한다고 할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때 전국적인 득표는 50입니다. 그러니까
50이면 압승을 하는 거고 35면 참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이렇게 구도가. 이게 막 더 날뛰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에서 35나 40으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한 35에서 예. 40 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선거는 참패하는 지지율입니다. 그래도 예. 리얼미터라는 이 이제 참 이것도 우리의 예. 언론이나 예. 공공기관인 것도 참 게으른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2천만 원이면 드리면 한 달에 한번 조사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이거 KBS, MBC, SBS가 돈 들여도 제대로 해야지. 왜 항상 이렇게 리얼미터 이렇게 싼 데 가서 그냥 저 ARS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지표가 된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후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양화가 없으니까 그냥 아카가 혼자 그냥 다 예. 뭐 드리블도 하고 센터링도 계속 맨날 때리는데 또 이걸 근거로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니까 공론이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선거 때마다 맨날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뭐 그래도 이 판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저 리얼미터 조사에서의 지지율이 40% 이렇게 쭉 해서 멈춰 있는 게 한 5, 6개월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는 저게 왜 저 지지율이 계속 가고 있느냐면 이 바닥인 겁니다. 실제로 47, 45가 저쪽이 그 선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5라는 선이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저 선이 무너지는 게 여론조사로 잡히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실제 지지율이 50이냐 35냐는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느냐 참패하느냐를 가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럼 참패하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예. 위험한 선에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선이 대통령 지지율 40입니다. 40. 대통령 지지율 40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0 실제 어느 분이 그러니까 야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 비율,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 비율이 예를 들자면 찍은 사람은 48%인데 한 50% 이쪽 저쪽. 여기 너무 과도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찍은 사람은 40%인데 여론조사에 나오는 사람 60%. 그러니까 1.5배, 50% 이상이 과대대표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리얼미터는 또 이렇게 해놓고서 저 일기예보 하듯이 주식 예측하듯이 아침에 뭐 영국 브렌트산 뭐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며칠 지나면 뭐 블렌트산 석유가 뭐 올라가서 뭐 떨어졌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4.몇% 올라간 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인지 몰라도 판문점 효과다 그러는데 자 오늘 나경원 대표가 국회에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 잘했더라고. 민주주의 다 파괴하면서 상권분리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독재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통령이 지금 후지다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요소는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이제 중도층은 다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번 판문점 이후에도 뭐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게 저도 제 예측이 틀리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예측한 게 틀리고 있는지 궤도를 맞게 가고 있는지 보는데 보십시오. 판문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엄청났죠. 그리고 뭐 지지율 뭐 80, 뭐 70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도 5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거기에 효과가. 이제 4, 5%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풍이 현실 정치에 별 영향을 안 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 적성국가의 그렇죠. 영토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지율 반등 효과는 4,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총선 전에 뭐 무슨 북풍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가 힘들 거다. 김정은이가 서울 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거 하나 그러니까 북풍을 불러일으키면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거래. 김정은이 서울 오는 거. 이미 국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맨날 싸우던 사람이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래, 그때까지 좋아. 근데 이미 이제 그 효과가 옛날 80%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효과 별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4, 5% 나타나는데 맨날 만난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됩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가 나와야죠. 근데 컨텐츠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계속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정전협정 얘기하고 이러려면 북한에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얘기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하여간 뭐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조사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코너에 몰렸다. 그 신호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 뭐 42, 41 이 정도로 가면은 이제 문재인은 여론조사에 이제 덫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고 김정은이가 서울로는 홀딱지로 하더라도 큰 지지율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 현상이. 감사합니다.